네, 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수도권 서북부 교통 개선 대책 중 하나로 오랫동안 거론되어 온 방안이 바로 지하철 5호선 연장입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건폐장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지자체 간 이견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었는데요. 하지만 이달 초 지역 국회의원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면담 이후 5호선 연장 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과연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5호선 연장 사업이 포함될 수 있을지, 더불어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안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국토위를 상임위로 두고 있는 홍철호 국회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홍 의원께서는 지금 5호선 연장에 대해서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또 뛰고 계신데요. 먼저 이달 초에 있었던 김용미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마련된 자리였습니까? 국토부 장관 개인적으로 참 힘든 자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우리 신동근 의원 또 우리 김두관 의원 셋이서 이제 면담을 좀 해서 상의를 하자 해서 국토부 장관하고 만나게 됐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된 국토부의 입장은 작년 12월 달에 이미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론하려고 만난 건 아니고요. 이제 하기로 한 것을 언제 하느냐, 언제 우리가 끝을 내줄 거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만난 건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당위성이라든지 또 국토부에서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많이 이제 소통을 했고요. 그래서 김포 한강선을 지금 국토부가 용역을 다 줬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하철이 연장이 되려면 우선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4차 광역국가철도망 계획에 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두 개가 다 반영이 돼야 이제 국가사업으로 이제 확정되는 건데 이제 하겠다고는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제가 예산을 확보시켜 줘서 두 개 다 지금 국토부가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값을 장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제 기다리는 과정 중에 만나서 이제 좀 더 장관이 좀 관심을 가져달라, 주의를 환기시키고 협조를 좀 부탁하는 의미에서 만난 거죠. 뭐 이날 이제 면담 자리에서 5호선 김포 연장, 그러니까 한강선에 대해서 뭐 우선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주셨는데, 그 5호선 연장 관련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어떻게 긍정적인 답변을 얻으셨나요? 아마 장관 입장에서도 그 대답은 이제 쉽게 하기 어려운 답변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요구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예타를 하면은요, 경제성하고 지역균형 발전 두 개가 이제 서로 중복되거든요. 네, 그 항목에. 근데 경제성은 지금까지 몇 번 서울시에서도 해봤고 또 제가 또 해봤고 했는데 네. 경제성만 가지고 보면은 충분치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균형 발전 항목을 조금 더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5%씩 서로 빼고 늘리고 해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많이 개선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예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많이 확보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가지고도 미진하다. 왜냐하면 예타를 면제해 달라는 그 논리의 근거는 뭐냐면, 우선 적경지역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검단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저희는 1조 8천억, 검단은 1조 2천억.
대략 한 3조 정도를 우리가 광역교통 개선 분담금을 주민들이 가구당 한 1,200만 원 정도씩 내고 입주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는데 실상은 광역교통에 관련된 우리 뭐 그중에서 가장 바라는 거는 다 서울 지하철 직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소가 안 되고 있었으니까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상적인 예타를 하면은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흡족할 만한 결과값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 예타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 확보돼 있으니까 예타 면제를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차원 정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기대를 해볼 만한 여지는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법안도 많이 이제 발의를 했고 한데요. 네. 우선 법안 쪽에서 이제 먼저 풀어줘야 장관이 그다음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제가 법안을 이제 국회가 다시 열리면 제가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소청심사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해야 될 역할도 있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 법안들을 통해서 예타 면제가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행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한강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한강선과 관련해서 가장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건설 폐기물 처리장, 그러니까 건폐장 이전 문제입니다. 지금 김포와 인천 모두가 지금 건폐장 수용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5호선을 이제 연장을 하려면 김포와 인천 검단이 먼저 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인천시와의 논의가 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은 인천시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선 이제 건폐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기지가 한 20만 평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것은 옆에 건폐장이 포함된 면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 건폐장을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하철 기지창하고 같이 옮겨줘야 그 일대 개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건폐장을 놔둔 상태에서 기지창만 한 6만 평 뭐 이런 식으로 옮기고 나서는 도저히 그 지역 그 친환경적인 개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건폐장을 우리가 받느냐, 인천이 받느냐, 그 이야기는 제가 볼 때 부차적인 이야기가 될 거다. 왜 그러냐면 우선 노선이 몇 가지 노선이 나와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적의 노선이 그 건폐장을 김포든 검단이든 수용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최적의 노선이 나온다면 국토부가 그 노선대로 한강선을 이제 확정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서울시하고 건폐장 가지고서 협의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폐장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협의돼야 될 단계는 아직은 아니고요. 우선 지금 김포시가 용역을 줘놨거든요. 네. 그래서 KRTC라는 업체에서 지금 이제 용역 수행 중에 있는데요. 거기서 아마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최적안과 그리고 김두관 의원 또 신동근 의원 저 셋이서 공동으로 요구하는 안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안과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예타를 해봐서 이러한 이 안 중에 가장 좋은 안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안 중에 만약에 BC 값이 건폐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BC 값이 안 나오는 안인 우리가 채택해야 될 안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시민들이 원하신다면 건폐장 문제를 짚어봐야 되겠죠. 앞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에서
국토부가 어떤 이제 가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앞서서 수도권 광역교통 대책으로 한강선이라고 국토부가 내놨잖아요. 국토부가 그럼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국토부는 지금 국토부 안에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라는 기구를 지금 발족을 시켜놨거든요. 거기서 이제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한강선 이렇게 얘기가 돼 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서울시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강선은 국토부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 간에 이해 충돌이 났을 때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해줄 거죠. 오히려 그러면은 지자체 간 어떤 지금 이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국토부가 법으로 그 기구를 만들었거든요. 원래 광역교통청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네. 그건 또 기구 확대가 되기 때문에 위원회로 형식만 바꾼 거지, 거기서 이제 모든 이런 사례를 포함해서 모든 대도시권의 그 지자체 간의 이해 충돌 나는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출범한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에서 아마 조정해 줄 걸로 보고요. 이제 다만 선택의 문제는 있다. 조정을 해 줬는데 건폐장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착공 시점이 늦어진다. 네네. 타당성 값이 안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서울시하고 그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김포 검단이 협의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지자체 간의 얘기죠. 협의는 예.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네. 지점인 것이죠. 뭐 한강선이라는 명칭 자체가 어쨌든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래서 앞서, 거기다 예. 제가 아주 쐐기를 박으려고 앞에 김포를 또 붙였습니다. 김포 한강선이라고 해서 이제 법안 발의를 해놨습니다. 뭐 이런 같은 일환에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면담에서 김현미 장관이 5호선 연장, 그러니까 한강선 용역조사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착공할 수 있는 최선의 노선을 강구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국토부 입장에서 당연한 얘기한 거고요. 왕왕 그 노선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해 당사자들이 이제 시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주려면 당연히 노선이 길어지고 그리고 역사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또 단점이 있고요. 네. 대신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직선으로 가면 가장 빨리 할 수 있겠죠. 거리가 짧아지니까. 그리고 역사도 한 2개만 만들면 네네. 비용이 줄어드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네. 그래서 장관이 한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 논리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김포시가 용역 준 거에 대해서 제가 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단거리 노선이면서 그리고도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전부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안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한강선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지금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이게 기대치도 사실은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우선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발표를 했으니까 이제 추진하는 거는 이제 기정의 사실이 된 거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까지 배정을 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간 거고요. 네. 이제 단계적으로 볼 때 한 단계가 더 남았는데 한 단계 더 남은 것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단계가 하나 남은 거죠. 그것까지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우리는 자꾸 값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수치가 나와주면 그러면은 이제 2021년도에 광역철도망 계획에 당기고 그리고 예산 집행이 이제
빠르게 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저희가 한강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인천 지하철 2호선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이제 김포, 일산까지 연장을 하겠다라는 또 안을 내놨는데, 일부에서는 뭐 이 노선이 좀 경제성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혹시 보십니까? 그 의견에 많은 분들이 일산 분들일 거예요, 아마. 인천이나 특히 이제 인천 서구 쪽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김포 분들은 그 노선이 아주 요긴하고 그리고 또 실제 그 효율적인 노선일 거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초에 불로에서부터 김포 북변까지 오게 돼 있던 그 노선안을 저희 그 관계되는 우리 선출직들이 네. 거부를 한 거예요. 거부를 하고 연장을 하자. 아예 킨텍스역까지 연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었는데 이번에 국토부가 그 안을 받아들인 거죠. 네, 왜냐하면 일산 분들은 그 노선을 타고 킨텍스역에서 인천 가실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우리 서구나 김포 분들은 예컨대 2정거장, 3정거장만 가면은 킨텍스역이거든요. 킨텍스역은 GTX-A가 가는 역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 김포 같은 경우에는 한 정거장만 가면 GTX 네. 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25분이면 강남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하신 분들은 오히려 우회해서 GTX를 타고 강남 가시려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죠. 그래서 우리 김포 입장에서는 남북으로 동서로 연결하는 철도망에 그거는 아주 핵심적인 그 노선이 될 거예요. 그런데 뭐 인천 지하철도 그렇고 그리고 한강선도 그렇고 김포 시민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데 이게 정말 언제 그러면 들어오게 되는 것이냐라는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돼야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언제쯤 이렇게 반영이 되고 할까요? 이미 이제 추진 중에 있고요.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되는 거는 광역교통 시행계획이라는 게 전 단계가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가면은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네.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두 개 다 지금 국토부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시기가 이게 매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2021년도에 발표를 하게 돼 있지. 네. 지금 이미 아마 정부 발표대로라면 반영된 거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장관이 발표를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실무 절차 진행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실무 절차도 막연하게 이제 할 겁니다가 아니라 예산이 들어가서 입찰을 해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돌아가면은 예비 타당성에서 BC 값이 이제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그 BC 값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 특히 시장 또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은 호철호 국회의원과 교통 관련 다양한 지역 현안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역민들의 수건 사업인 만큼 당면 과제들을 잘 해결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희도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까지입니다.